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찾아봐야 될지 오늘도 주제 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과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중관계 리셋 새로운 중국 관련 테마 만들어질까요? 이 중국 수혜주들 이 주말 중에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반도체 약간 가려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기회를 또 잡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말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었는데 잘 못 들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 결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총 7가지의 MOU를 체결을 했죠. 네. 먼저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이제 실버 경제 분야에 대한 교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도 최근에 이제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좀 사회적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실버 경제 쪽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스타트업의 기업들한테 이 부분에서 이제 공동 R&D 인력 교류부터 시작해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6년부터 2030년, 그러니까 5개년 동안의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 양국의 MOU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동안 좀 닫혀 있었던 교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쪽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이제 있죠.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도에 사드 배치 이후에 한알령 때문에 우리 쪽이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을 받았다면 네. 이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 수출 식물 겸역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뭐 농산물 교역의 확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캠 범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 위안 통화 스와프 한국 돈으로 70조 원 정도의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좀 안정을 보일 수 있는 계기점이 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핵심 분야 7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봐야 되니까요. 이런 7가지 MOU 체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농산물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그동안 뭐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푸는 그런 내용들도 담겼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뭐 한 가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에 당장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중에서 제가 증시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쪽은 첫 번째 실버 경제 분야 쪽에서 일부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부분 쪽이 증시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요. 네. 먼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실버 경제 분야 쪽의 그 협력 관계 이것도 준비된 표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요즘에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워낙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뭐 한국이 유독 돋보인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신약 쪽 부분이나 또 의료기기 쪽 이런 부분 쪽에서는 일정 부분 좀 국내에 좀 영향을 좀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쪽,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쪽, 그다음에 요양, 시니어 케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국내 증시 쪽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의료기기 쪽에서 중에서도 이제 덴탈 부분에서 중국에 이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실적이 호전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가는 표 통해서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실버 경제 협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꼽아주신 게 서비스 무역 쪽이잖아요. 거기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 수혜주 그러면 대표적으로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또 화장품 이렇게 꼽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알령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이나 또 유럽 또 동남아 쪽으로다가 이 범위를 넓히면서 중국 쪽 의존도를 크게 낮춰놔서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예전부터 주식을 오래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좀 분위기가 우호적인데 왜 화장품주가 안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네네. 수가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장 다변화로 인해서 대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건데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어떤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고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뭐 관심을 여기서 중단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서 현지 공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쪽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 정도를 가져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 협력 목적을 본다면은 이것도 표를 보시면요.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간의 서비스 및 무역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FTA죠. 네.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글쎄요, 아직 뭐 좀 멀었다고 협력과 그 협의 과정이 멀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뭐 상징성에 있어가지고서는 추후에는 좀 본격적인 논의를 펼친다면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특히 양국 간의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컨텐츠, 그다음에 물류 유통, 관광, 교육, 뭐 다양한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침에 좀 급등한 다음에 좀 대부분 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매물에 좀 시달리는 쪽이죠. 네. 아무래도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쪽에서 주가 흐름을 좀 강세에서 좀 약세 내지는 상승폭 축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JYP의 박진영 대표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만났죠. 불렀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가지고서 만약에 상징적으로 첫 번째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럴 때 굉장히 그 주가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좀 꼼꼼히 잘 체크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였죠. 네.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장장의 이제 실적이 워낙 좋은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 관련된 기업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다소 좀 부진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실적 기대감이 호전될 수 있는 쪽으로다가 투자 포커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뭐 중국 수혜주, 한중 간의 관계 개선 수혜주 하면은 대부분 떠오르시는 뭐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서비스 산업이나 이쪽으로 투자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쪽에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의 수혜주로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이번에 그 표를 통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좀 상징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쪽은 제가 좀 별도로 좀 빼놓고요. 뭐 교육 쪽으로 본다면 뭐 메가스터디 교육이나 YBM넷 같은 종목이 있고 물류 쪽은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같은 회사가 있죠. 네. 금융 쪽의 서비스 분야에 또 좀 확대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 쪽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종목을 궁여지책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냥 상징성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는 중국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제 시스템 분야에서도 상당히 진척이 있고 우리하고 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교육 쪽도 우리하고 교육 시스템 자체도 다르고 또 어떤 정서적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큰 교류를 통해서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기는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물류 쪽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시다시피 한국 쪽으로 저가의 물건들을 공급하는 뭐 예를 들어서 네네. 테무라든지 알리페이 쪽 이런 쪽이 실제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물류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외에도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명동의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호텔 신라나 인바운드 쪽의 여행사 쪽의 분위기는 네. 조금 호전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섹터 중에서도 조금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일단 정리해 드렸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쪽은 별도로 또 표를 만들어 주실 정도로 다시 봐야 되나 봐요. 미디어 콘텐츠 이 부분은 어떻게 수혜주를 봐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과거에 또 중국하고 관련돼서 영업 활동을 실제로 해봤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경험치도 충분히 쌓여 있는 가운데 어쨌든 시장 진입을 규제를 중국 당국이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못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죠. 네. 실제 중국하고의 중국 기업들하고 어떤 그 공동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게임 업체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중국의 텐센트하고 협력 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이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과거 한국의 게임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요. 물론 요즘에 중국도 워낙 게임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서상의 문제, 그러니까 K 컨텐츠 쪽에 대한 좀 어떤 그 긍정적,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 쪽의 뭐 MZ 세대라든지 청소년들은 한국 쪽 게임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또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중국 쪽 문호가 개방된다고 한다면은 게임 쪽은 좀 이전 분위기하고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넥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같은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쵸. 기업이 네.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만찬장에서 중국 주석이 한국의 JYP의 이제 박진영 대표를 불러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현 정부에서 K 컨텐츠하고 관련된 또 지위를 맡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문화 교류의 1차적인 장이 열리면서 중국에서 상징적인 콘서트라든지 K-팝 콘서트라든지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 해당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드라마 콘텐츠 쪽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우리 히트치는 드라마가 나오거나 영화가 나오면은 중국에서 어찌 알고 다들 봤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중국에선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다 보고 있죠. 그만큼 한국 쪽에 대한 드라마나 이쪽은 경쟁력이 상당히 강한 쪽입니다. 뭐 과거에서부터도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카피한 작품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넷플릭스 같이 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다가 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제작을 의뢰를 하고 넷플릭스식으로다가 이제 해당 플랫폼 쪽에 납품하는 네. 이런 양상의 진행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같은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서서히 주가 움직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한국 쪽 웹툰이 워낙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엔타나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있죠.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게임과 엔터, 드라마, 웹툰까지 이 서비스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또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뭐 반도체라든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언제쯤 봐야 될지 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보시는 포인트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 쪽하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됐으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분위기 좋았었던 이제 배터리하고 반도체에 더 좋은 주가 움직임. 물론 지금 현재 뭐 반도체는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는 강세 보이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권력이 들어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딱 시기가 맞물리는 게 아시다시피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승인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좀 꺾였죠. 한 가지 공교로운 거는 이제 뭐냐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3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 상당히 다 좋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뭐 가장 시가총액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흑자 폭이 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삼성 SDI는 여전히 영업 쪽은 적자지만 순이익 부분 쪽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네.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종목들도 흑자 내지는 흑자 기조 확대의 움직임을 보였죠. 자, 실적이 좋으면 과거의 주가의 좀 회복세가 좀 빨라질 수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주가의 추이를 보였던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뭐 그런 맥락에 있어가지고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히토류 쪽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좀 논의가 됐다라면 아마 우리 증시 쪽에 더 좋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건 추후에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중 관계가 1차적으로다가 상징적으로라도 복원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는 거하고 네. 아직은 이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특히나 미국이 전략적 물자로다가 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중국 쪽의 문호 확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원료 자체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아직 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배터리 쪽은 이게 큰 상관이 없지만 2차 전지 쪽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지난주부터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아침에 반등 후에 현재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오히려 좀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배터리 쪽 특히 배터리 쪽은 중국 쪽에 이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저도 이제 그동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 달여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도 의견을 갖다 제시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는 좀 토픽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제가 이제 잘못 올렸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증시의 지수보다는 섹터 쪽에 더 영향을 줬었죠. 네네. 업종이나 테마 쪽에 더 영향을 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얼마든지 좋은 뉴스가 통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중 정상회담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만약에 증시가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대안격, 그다음에 이 순환매성 움직임의 어떤 중심에 쓸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새로운 중국수의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엔터테인먼트주나 게임주, 그다음에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드라마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현재 시간에 보게 되면 강세에서 오히려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좀 대거 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물량 부담을 소화하면서 반등의 채비를 갖추고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이제 정량적으로 세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네. 향후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스케줄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좀 갖되 네. 뉴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호주를 꼽는다면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주에서는 JYP 엔터 같은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컨텐츠 제작하는 쪽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좀 중기적 시각을 갖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반영하면서 이런 해당 종목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뉴스에 관심 추이를 보시면서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는 오늘 한중 정상회담 결과 뚜껑 열어봤고요. 아무래도 대안격으로 부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